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책 기억하시나요?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 책에서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한 표현의 실천법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실천법을 소개해드리면서 감사 편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저도 감사 편지를 써야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감사 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리고요. 여기에 나오는 명언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를 터득한 사람은 산다는 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삶의 신비를 모두 깨뚫고 있다. 삶의 신비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일이다. 네. 그리고 제임스 깁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어떤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부터 배워라. 감사의 기술을 배울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진다. 네. 감사의 기술을 배울 때 나는 나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는 그러한 습관들을 몸에 배게끔 만드는 것 또한 나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감사 편지를 썼어요. 저희 아버지가 추석 전에 며칠 전에 생신이세요. 그래서 어, 그전에는 뭐 어버이날이나 생신 때 간혹 써드린 적이 있어요. 뭐 감사하다고 생신 축하드린다고 아니면은 뭐 어버이날 감사하다고 그런 짤막하게 그냥 한 장으로 해서 써드린 적은 있는데 그러니까 매번 매해마다 쓰지는 않아서 올해는 감사 편지를 아빠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를 이렇게 3장에 걸쳐서 썼어요. 그래서 원래는 100가지를 쓰려고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감사 편지 100가지 그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00가지 써야겠다. 100가지를 다 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막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10가지, 20가지밖에 쓸 내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항상 가까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또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뭐 이것저것 이렇게 쓰다 보면 그렇게 많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언니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단톡방에다가 이런 감사 편지를 쓸 거다. 내가 이만큼 썼는데 다른 의견 내달라 했더니 이제 막 여러 가지 의견을 냈어요. 감사하는 그런 편지에 들어갈 내용들을. 근데 이제 100가지를 읽으면 내용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 장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그거 읽다가 시간 너무 많이 걸린다고 약간 농담으로 읽다 짜증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조금 이제 몇 가지를 쓰다 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비슷한 내용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서 한 30가지를 하는 게 좋겠다. 읽기도 좋고 그래서 30가지만 적어서 정리를 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편지를 쓰면서 부모님이니까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 마음은 있죠. 마음은 있고 그렇지만 내가 스시때때로 만나 뵐 때마다 아빠 사랑해요, 존경해요, 뭐 어떤 점이 감사해요. 그렇게 말을 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냥 일상생활 이야기하고 뭐 서로 잘 지내는지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이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뭐 주시면 야채 뭐 텃밭에서 키운 거 주시면 뭐 감사하다고 잘 먹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냥 그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신이나 뭐 어버이날이나 아니면 명절 때 자주 못 뵙는 분들은 멀리 떨어져 계셔서 자주 못 뵙는 분들은 이제 명절 때나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이런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드리면 나중에 또 생각날 때마다 두고두고 보실 수도 있고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언니도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이제 지금은 이제 성인이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자식한테 이런 편지 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참 많다는 거, 여러 가지로 감사한 부분들이 참 많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왠지 뿌듯하고 더 내가, 그래도 헛살진 않았구나. 잘 살았구나 하는 자부심도 느끼게 되고 자존감도 상승하게 되고 정말 기분 좋은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자랑거리도 되고 난 자식한테 이런 편지도 받았어 하면서 자랑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모님한테 이번에 추석에 내려가시면 이런 감사 편지를 써서 한번 부모님께 같이 어머님, 아버님한테 이런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의 감사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전해주는 그런 편지를 적어서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추석이라고 뭐 과일 상자나 아니면 용돈이나 그렇게 드리는 것도 챙겨서 드리는 것도 참 좋지만 선물하고 이런 편지를 같이 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거리감이나 약간 서먹한 관계에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왠지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친하게 지내는 분들도 가깝게 뭐 친구처럼 지내는 분도 계시지만 제 나이 때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가 조금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도 잘 안 하고 그리고 또 먹고 살기 바빠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 자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또 제가 내 생각에 대해서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런 대화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 감정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표현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주 원활하게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를 먹고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지만, 그것도 이제 일상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통해서 마음을 전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지만 돌아가셨다면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뭐 친구에게, 소중한 친구에게, 애인에게 이런 감사의 편지로 생일에 선물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써보고 나니까 더 감정이 그런 감사하고 소중하고 그러한 감정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또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도 참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필로 뭐 편지지에 손글씨를 쓰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 카톡으로 보내도 되고 메일을 통해서 보내줘도 되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